자, 그러면 하나 보고서 이번엔 정말 아주 우리를 웃기게 했던 보고서인데요. 아니, 보고서가 아니죠. 아주 우리를 웃기게 했던 보도인데요. 자, 유명한 보도입니다. 네. 보일러 기사가 안 온다. 이제 라고 했던 그 보도에 대해서 쭉 짚어볼게요. 이게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조선일보가 이렇게 시비 거는 이 정부의 어떤 그 노동 정책을 시비 거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묶어서 우리가 두 건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그 문제가 되었던 12월 11일 1월부터는 밤에 오들오들 떨어도 보일러 기사 보도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너무 추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지금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요? 전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돼요? 주 52시간 때문에 퇴근해야 해서요. 오늘 방문이 어렵습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견디나. 추워. 우리 주 52시간 때문에 못 간답니다. 세상에. 자, 이런 내용의 만평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게 조선일보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보일러 제조업체 A사는 지난 주말 영하 한파가 닥치자 비상에 걸렸다. 보일러는 고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해야 하는 제품인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당일 사후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6시에서 걸려오는 고장 신고는 밤 9시에 방문해서라도 수리했다. 일손이 아무리 밀려도 다음 날엔 방문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9시 이후나 주말에는 AS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라고 그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거 사실 큰 문제거든요. 이거 밤에 추운데 어떡합니까? 보일러 안 되면. 아니 근데 내년이 아니고요. 올해 내 친구가 지금 어제 네. 자기 지금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네. 우리 마을 사람인데 저 고장 났는데 기사가 뭐든 자기 정말 이것처럼 너무 춥다. 그런데 오늘도 안 온다. 그럼 사람을 사실 더 내년부터 뽑아라. 안 오는 게 아니고 네. 지금도 안 된다. 이 기나긴 밤은 어쩔 것이냐. 뭐 아니, 이런. 원래 밤에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우리나라 그랬나? 밤 9시? 저는요 최근에 한 달 전에 보일러가 새가지고 물이 새가지고요 우리 아래층으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네.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래층 입장에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그리고 저희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당일 안 오더만 미리 전화하고 했는데도 당일은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건 좀 오바야. 굉장히 지금도 그렇게 썩 잘 되진 않는데 아무튼 1월부터는 오들오들 떨어도 못 온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례도 것입니다. 웃긴 게 그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어쨌든 정직원이 100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2022년에 적용이 돼요. 주 52시간제가. 2022년 1월에 이제 내후년에 적용이 되는데 벌써부터 뭐든 못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불성실하게 쓴 거지.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디테일을 말을 안 했으면 돼. 참 웃기는 게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로 본사 직원 100명, 그리고 대리점 협력업체 900여 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보일러 회사라고만 썼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 그런데 본사 직원 100명 안팎이라고 정확하게 써줘 버리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야 300명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대리점 협력업체는 포함이 안 돼요, 인원에. 예. 그러니까 100명밖에 안 되면 니네는 내후년에 적용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기사를 쓰더라도 이렇게 꼭 이렇게 뭐라 그러지? 흠이 막 보이는 기사를 쓰시면 참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그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경상북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가 있습니다. 자, 요건 머리가 좀 좋았어. 사업장 규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상북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52시간제가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전에는 직원들이 특근과 주말 근무에 매달리면 됐지만 현재는 방법이 없다. 일부 직원이 특근 수당 감소에 불만인 상황이라서 주문 거부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라고 이런 인터뷰를 실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IT 업체 C사입니다. 여기도 또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은 애초 계약 단계부터 52시간 근무를 감안해서 구축 기간을 현재보다 20% 길게 잡았다라고 해요. 좋아요.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에어컨 설치 기사 얘기까지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에어컨 설치 기사는 어느 회사인지 아예 말을 안 해요. 네. 그냥 에어컨 설치 그냥. 기사래요. 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여름에도 에어컨 설치와 AS 대란도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부터 AS 협력업체 직원을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어서 이 기사들은 모두 52시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에도 에어컨 설치나 AS는 고객 요청 후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내년에는 1, 2주일씩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나 LG전자에 들어온 AS 직원들은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 전제업체 지겹네, 관계자는 이제. 네. 새로 정직원이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단체 협약도 맺지 못한 상황이다. 법이 허용한 3개월 탄력 근로제도 노조 측과 합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끙끙거리며 걱정을 했습니다.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있다니. 진짜 이거를 언론 노동자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노조도 지금 거의 뭐 회사랑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아무튼 네, 참. 핑계는 아무튼 가지가지 하면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근데 민주노총이 거기서 왜 나? 민주노총에서 나오면 뭐 안 되나? 아니 그리고 더 안 되나 뭐가? 예. 그리고 AS 설치 기사와 그 설치 기사가 그 직고용 된다는 것도 지금 불만이야? 뭐가 불만인지 잘 정규직 되는 모르겠어. 것도 불만. 그러니까 뭐가 불만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드립다 그냥 노조는 다 싫어 이런 생각만 지금 드는 그런 그리고 만든 것도 기사였습니다. 아니고 만들 움직임이 보인다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또 무슨 진짜. 너무 웃기는 이런 정말 전형적인 노조 혐오 보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신발 공장이 다 망했다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요거 좀 설명해 봅시다. 12일자래 지자체에서 선정한 우량 중소까지 폐업 그 자리엔 창고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네. 부산시 사상부에 있는 한 신발 제조업체 관련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관계자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대출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졌다. 면서 10월부터 국내 공장을 닫고 베트남 공장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60여 명도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인건비 상승이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데 대표적인 이 신발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등지로 해외 이전을 한 것은 사실 199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신발 공장 해외 이전 문제는 이미 뭐 30년 넘게 이렇게 문제됐던 문제인데 네, 이제 네. 와서 이제 뭐 최저임금 올라서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도리어 중앙일보의 2017년 작년 6월 19일 보도에 따르면요. 고향 떠났다가 돌아오는 신발 부산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어요. 이 보도를 보면은 베트남과 중국으로 떠났던 신발 공장들이 부산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 물류단지 여기에 이제 집적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그래요? 해요. 네. 예. 오. 그 이유가 중국의 우대 정책이 축소되고 한국 정부의 유통기업 지원이 이루어진 게 촉매제였다라고 보도를 하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인건비 차이는 여전하지만 물류 비용과 생산성이 이제 부산이 훨씬 높고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FTA가 있어서 관세가 중국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 그런데 어찌 됐던 지금 보도에서는 네. 뭐 몇 개 공장이 폐업했다라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갑자기 이게 폐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외국 이게 사실 공장 있다면서요? 또?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삼성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 공장에서 한번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너무 착취 심하다고. 네네. 이게 베트남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든 뭐 조금 노동자들 착취해서 어떻게든 벌어먹으려고 생각하면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일 못하게 해야 된다. 네. 라고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보도를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왜 지금 폐업을 했을까를 이야기하려면 그냥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말할 그렇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좀 판단해서 보도를 해줬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건비 상승 때문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간 건 분명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 뭐 이제 또 하나 조선일보가 사례를 든 게 그 금정구에 있는 W 제화 공장을 지난 10월 한 조명업체가 사들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최저임금 하거든요. 탓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조명업체가 신발 공장을 샀다. 네. 그런데 그게 자금난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조선일보 보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회사는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10%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2, 3년간은 적자를 보거나 겨우 적자를 면했다고 한다. 참 이상한 문장입니다. IMF가 지금 몇 년? 20년 전에 영업이익률 10%를 왜 갑자기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이상해. 10%대를 기록한 게 그때밖에 없었던 10년 거야. 전에 IMF 전 최고 호황기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IMF 이후부터 지금 최근 그러니까 2년 전 사이에는 모르는 건데. 아니, 20년 동안 버틴 거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아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네. 진짜 제일 웃기는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완구 업체는 지난해까지 직원 23명을 고용했었지만 올해 직원 5명으로 줄였다. 이 업체 대표는 작년만 해도 직원 월급을 157만 원을 줘야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거기에 야근 수당 150%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일감이 몰리는 달에는 월 30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게 이 아저씨가 고용 인원을 줄이는 23명까지 고용했는데 5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지금 157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야근 수당을 150% 줘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일단 200만 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저임금 맞춰줬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11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74만 원만 주면 되는 건데 최저임금 맞췄을 때. 근데 왜 갑자기 2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자비로운 사장님께서 갑자기 직원을 해고하시고 그리고 뭐 야근 수당 주는 거야. 뭐 원래 줬던 건데. 원래 안 줬던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원래 안 줬던 지금 이상해. 157만 원을 줘야 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주겠다고 선심을 쓰시질 않나. 야근 수당 150% 추가는 늘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법에 지금 정해져 안 있는 건데. 줬던 것 같아요. 23명 고용하는 업체니까.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보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니면 이런 거 있죠. 고용노동부에다가. 재수당이라고 해서 네. 그냥 재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이게 야근 수당이야라고 우기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야근 수당으로 퉁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셨는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주지 말고 150%를 다 달라라고 아마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정상적인 얘기 안 해도 아니 그래도 그래서 지금 300만 원까지 일감이 몰리는 달에는 아니 일감이 몰리면 일을 많이 시켜 쓰고 일을 많이 시켰으면 돈을 더 줘야지 그러면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네. 많이 벌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투덜거림을 이걸 기사라고 지금 써서 그대로 다 받아서 뭐 자기들은 생각도 없고 기자가 우리도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이상한데 이 아저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IMF 가 기자는 나오다니. 왜 기자는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 이 기사는요. 소제목이 최저임금 2차 쇼크 상이에요. 이게 상이야. 하도 나올 거란 것이라는 소리잖아.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최저임금 2차 쇼크 상.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내년이 되면은 최저임금이 더 올라갔으니 이제 거의 뭐 이제 쇼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곡소리 난다 또 이러면서 네. 또 난리를 치겠지요.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조금이라도 살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는 좀 안 나오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언론은 그런 건 항상 없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이봉은 어디 가가지고 좀 저도 BW 좀 빨리 저 좀 인터뷰 해주세요. 최저임금. 예전에 매너년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도. 그때 진짜 110만 원 그 최저임금을 맞추기 눈물 위해서 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돈을 떨어뜨려서 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 좋은데. 아니 나는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진짜 괜찮다고 전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전 혜택을 받는 물론 입장이기 제가 때문에. 만약에 네. 돈이 없다면
좋은 일 정말 없다면 저도 그 입장을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전 대표님께서 굉장히 노동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재작년인가 막 최저임금 10,000원 그거 막 이렇게 서명하고 다니셨어요. 저한테 이거 서명 용지 받아가지고 서명 좀 해라라 그러는데 내가 아니 최 대표님 10,000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우리 망해요. 내가 그랬어. 왜냐하면 나는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최저임금 10,000원을 하면은 활동가를 거의 3명밖에 못 써.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정말 내가 서명은 하지만 이게 이게 뭐라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못 해주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거 안 돼라고 그때 우리가. 이게 2년 전이에요. 안 되죠. 사실 그때 당시에 10,000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막 서명을 했는데 저도 마냥 오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최저임금이잖아요. 정말 이대로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분들의 상황을 맞춰서 우리가 가자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트집을 잡고 지네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네는 더 받으면서 훨씬 많이 받아. 같이 받는 사람이면 오히려 이런 말 안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월급이 똑같은 세상. 그러면은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아니 또 할 사람 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 자기 꿈에 따라서 하는 거지. 네. 그냥 뭐 최고임금 정도만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다 그렇게 똑같이 받으면 아니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뭐 예전에 그 얘기도 나왔듯이 국회의원들한테 당장 최저임금 적응해보라고 최저임금 분명히 오른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